자, 여러분 뭐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2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 밤도 지금 늦었는데 주무시지도 못하고 아주 심야한 시간인데 우리 이제 좀 말랑말랑한 얘기들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유상통 사삼 시즌 3로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이 도끼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뭐 주거니 받거니 만담하듯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도끼 선생님 뭐 진행도 잘 하시고 잘 받쳐주시니까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능력은 부족하지만 한번 또 끌고 나가 보겠습니다. 미리 좀 이렇게 사사음으로 좀 받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몇 개 추려주신 것 같은데 한번 공유하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험생활은 제일 힘든 일이에요. 예, 저가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제가 행정학 전공을 하고 행정학 정책학 요 부류에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예,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무원 해라. 너네 공무원 시험 안 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죠. 당연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대학 가는 공부하는 시간도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다시 수험생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좀 이렇게 아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핑계도 됐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자유분방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꽉 짜여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핑계대고 공무원 시험 보는 걸 뺀질뺀질 했죠. 그러다가 잠깐 좀 책을 본 적은 있어요. 네, 그런 적은 있는데 근데 쉽지가 않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알량하게 이렇게 강의한답시고 서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마음속에. 그 수험 생활을 고민을 잠깐이라도 해봤기 때문에 이거 난 자신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용기를 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래 앉아 있다 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도망간 거고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이 더 좋아요 라고 이제 핑계 삼아서 도망갔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선택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지치고 힘든 날들을 마주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하루에 눈 떴을 때 이렇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지치고 할 때 어떻게 극복하냐 이런 거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슬럼프 극복 방법이 뭐냐 이런 건데 일단은 되게 말초적인 답이 있고 되게 이상적인 답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말초적인 답은요. 저는 막 이렇게 고민되고 지치고 하면요. 잠깐 자요. 진짜 말초적으로. 잠깐 눈을 붙입니다. 눈을 붙여. 눈을 붙이고 잠깐이라도 졸기라도 해요. 눈을 감고 있다 보면 살짝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잠들다가 막 깨잖아요. 그렇게 깨고 나면 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좀 들어요. 그래. 다시 마음을 고쳐먹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너무 쪽잠을 많이 자는 게 문제지만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리프레시하는 게 잠깐 좀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있는 거. 이게 좀 하나의 저만의 방법 같은 거고요. 뭐 개인차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럼프는 이렇게 단시간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같은 거야 뭐 그렇게 하고 뭐 좀 이렇게 정신을 다시 한번 정비할 때는 그런 쪽잠 같은 게 좀 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슬럼프 기간이 오는 것은 쉽지 않죠. 슬럼프가 왔을 때는요 좋아하는 일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시간을 좀 짬내서 여력이 되면 잠깐 시간 짬을 내서 좋아하는 일을 잠깐이라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지만 잠깐 어디 바람을 쏘인다든가. 제가 원래 취미는요, 어디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세련되게 말하면 여행하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를 안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너무 답답하고 슬럼프가 오고 할 때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짜내서 잠깐이라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긴 합니다.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몰려 있을 때는 그조차도 못 하잖아요. 그조차도 못 하게 될 때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거의 책임감으로 그냥 꾸역꾸역 밀고 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또 극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학습 계획 같은 것들을 철저히 짜가지고 오늘 해야 될 분량을 꼭 정해놓고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약속을 해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무조건 쳐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감 일정을 정해놓고 그 마감 일정을 최대한 준수해 보는 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교과서 같은 답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동물적으로 내가 그냥 육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잠깐씩 이렇게 좀 이렇게 쪽잠을 잔다든가 뭐 잠깐 휴식을 취한다든가 방법을 하셔야죠.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아무튼 간에 좀 찾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렇게 1시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쪽잠 잘 때 이게 뭐냐면은요. 쪽잠 잘 때 실패하는 케이스가 뭐냐? 침대에 누우면 실패합니다. 이건 100% 실패. 침대에 눕는 순간 이거는 뭐 그냥 하루를 그냥 자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잠깐 어디 책상에 엎드린다든가. 집에서는 안 돼. 집은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난 분명히 책상에 엎드렸지만 분명히 한참 자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독서실이나 아니면은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들 이거나 저는 이동할 때 그럴 때 이제 눈 감고 이렇게 좀 피곤 풀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이거 침대에 누우면 끝납니다. 그냥 쫑이야 쫑. 네, 그런 거 같고요. 네, 이렇게 또 좀 이겨내신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질문도 막 좀 올라오는데 네. 집안일 생기면 그걸 못하니까 스트레스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요거는 며느리를 잠깐 그만두세요. 그렇게 좀 이거는 모르겠다. 이건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도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뭐라 그럴까? 어떨 때는요. 나 중심으로 좀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가족들한테 선언하고 그런 거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폭삭 속았수다 못 보셨죠? 못 보셨을 텐데 저는 TV 같은 거 잘 못 보니까 집에 가서 이제 밥 먹는 시간 그럴 때는 꼭 봐요. 꼭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진도를 뽑는데 중간에 이제 밥 다 먹으면 탁 끊어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봐서 전체를 이제 완성하는데 이게 폭삭 속았수다를 보고 그 관식이가 너무 멋있었어. 전 남자지만 그래도 관식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관식이가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옛날 그 장면이니까 밥을 먹을 때 남자들끼리 모여 먹고 여자라고는 이제 그 할머니 정도 이렇게 해서 밥상을 따로 받아 먹고 나머지 자기 아내하고 그다음에 자기 엄마도 따로 먹어요. 밥을. 그런데 혁명을 하더라고요. 혁명을. 딱 거기에서 돌아서 밥을 먹다가 밥그릇을 들고 돌아서 옆에 뒤에 있는 상으로 딱 돌아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엄마랑 밥 먹고 싶어 이러면서 나 앞으로 여기다 밥 줘.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되게 울컥했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용기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 집에서는 그 집이 하나의 우주예요. 그 우주의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우주의 질서를 끊어내는 거는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그걸 관식이는 하더라고요. 제가 관식이 놀이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식이인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근데 한 번쯤은 집안에서도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고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선언하고 탁 한번 잘라보세요.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런 정도의 이해를 생각보다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꼭 받으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좀 잠들자고 이것도 하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원래 엔잡너의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좀 불만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몇 가지를 하다 보면요 벅차요, 사실은. 그래서 엔잡너가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집안일도 하던 대로 다 하고 아이도 케어를 다 하고 그리고 내가 일도 하면서 공부도 다 잡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한의 범위에서는 최대한 해서 도움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냥 도움을 구한 다음에는
이 일에만 좀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돼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정도 말씀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질문이 문제 풀면 한 60% 맞는데 이거 해도 되나, 이거 가능성 있습니까 하는데 60%면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60%를 맞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개념은 잡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디테일이 지금 부족한 건데 그 디테일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회독을 많이 돌리면서 채울 수 있어요. 예, 공부가 그 정도 올라오면 회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 책에서 내가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계속 넘기면서 계속 보겠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으면 뽑아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 주제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됩니다. 네, 그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아이고, 스포 당했구나. 아, 미안합니다. 아, 이게 스포를 당했구나. 근데 그 장면이 메인은 아닌데, 그러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예를 잘못 들었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건 그렇고. 네,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네. 제가 좀 주의가 좀 부족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수생이면 고생 많으셨네요. 커밀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커밀을 또 이제 열심히 잡다 보니까 예금이 이번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금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글쎄요, 단기간이라고 하는 게 토대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단기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거는 약간 좀 문답 형식으로 좀 주고받으면 제가 바로 파악할 수 있고, 눈빛이 스치면 한 1, 2분만 주시면 파악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공부 단계인지. 근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글로만 만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요, 이럴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 부족하면 그 과목에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공부 계획을 짤 때 그 과목 시간에 집중을 하고 다른 과목들 좀 이렇게 제껴놔요. 제껴놨다가 이제 그 과목이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다른 과목 꺼내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널뛰기가 돼요. 이게요, 시소 타듯이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람의 기억력 한계가 있어요. 제가요, 거의 20년 강의를 20년 넘게 했나 20년 정도 강의했는데 이 강의를 정말 많이 했던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목 공부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냥 안 보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칠판 판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안 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책 다 집어 던져 놓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해도 몇 달 안 하잖아요? 몇 달 안 보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뭐였더라? 이렇게 돼요. 한 번 보면 바로 알죠. 한 번 다시 보면 맞지. 이렇게 되지만 그 사이에 이놈의 머리가 지우개로 지웠어, 이걸. 그래가지고 막 헷갈리고 혼선이 오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저는 얼마나 많이 강의를 했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 패착이 되는 게 과목 공부를 이렇게 너무 편식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시간표를 짜세요. 일주일 단위로 짜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짜시면 돼요. 그렇게 짜고 크게 나눠서 놓고 거기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짜보는 거예요. 집어넣어 보세요. 다 이렇게 과목들을 쭉 다 넣는데 절대 빠지는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응? 내가 이 과목은 자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껴놓고 나중에 다시 복습만 하면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무조건 그것도 공부할 시간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시간의 편차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시간을 더 넣는 거죠. 더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일주일을. 하다 보면 이 과목은 좀 넘치네. 이 과목은 요거보다 줄여도 되겠네. 이 과목은 좀 부족하네 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거기서 조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되 끝까지 꼭 지켜야 될 것은 절대 아무리 자신 있는 과목이어도 일주일 안에 한 번도 안 봤다.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기억이 자꾸 지워요. 사람이 그렇게 지우는 작용이 없으면 사람이 괴로워서 못 산다며요. 그래서 지우는 거라며요.
기억을 왜곡도 한다며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못 버티니까요. 나의 추악했던 기억, 그 다음에 나의 또 잊고 싶은 아픈 기억, 이런 것들을 망각을 안 시키면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못 산대잖아요. 그걸 지우는데 왜 지우지 말라는 이 공부한 내용까지 지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자꾸 지워. 그거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금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예금 시간을 더 늘리셔야지 되고, 그렇게 시간을 늘리면 단기간이어도 물리적인 공부 시간이 좀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회복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작년 나이브 때 내년에도 볼 것 같다고 선생님이 그런 말 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이번에 또 보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말은 그냥 다짐이에요. 내 마음가짐이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저는 지금 삼성 같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겠죠. 내 마음같이 다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인생이. 그러다 보면 뭐 또 말했던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다 그런 건데, 근데 최대한 올해 안에 내가 문 닫고라도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네,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대응하자는 그런 취지였고, 그리고 보람님 질문해 주신 거예요? 와, 그랬으면은 그거 말씀드렸던 거가 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진아님이 기본서 회독이 더 좋을까요? 문풀이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 또 주셨는데, 기본서 회독하고 문풀은 이것도 단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은 기본서를 좀 어느 정도 해서 내가 70% 내가 이해한 것 같다 싶을 때 문풀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서 내용 거의 없는데 문풀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기본서를 어느 만큼 해놓으셨겠죠? 그러면 문풀로 가셔서 문풀을 통해서 한번 C줄을 엮은 거에서 날줄을 넣어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보이는 게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풀 한번 해보시는 게 지금 타이밍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좀 권장을 해드려 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늙어서 더 한다는 건 저한테 하는 얘기죠. 이거 늙어서 더 하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것도. 네. 자, 그리고 네네네.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대한 얘기, 이런 건데, 직업 병행, 직장 병행하시는 분도 계세요. 강의는 다 돌렸고 혼자서 회독한 건 1회인데 회독수를 늘려야 될까요? 문풀을 해야 될까요? 이건데, 1회독이면은 조금 참으시고, 문풀 조금 참으시고, 문풀보다는 한 번 더 돌리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될 주제들을 몇 개를 뽑아서라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우리 앞선 시간에 했던 거 정도의 주제라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제일 암기에서 스트레스 받는 주요 주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라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한 번만 더 좀 돌려보시고,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서 한 번쯤은 가볍게 좀 외우시고, 그러고 문풀로 들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문풀할 때 또 아랍어 됩니다. 잘못하면. 나는 분명 한글을 읽고 있는데 아랍어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회독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정리와 암기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종합과세 얘기 계속 이제 질문하시는데, 포기하셔도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여력이 되면 그때 보는 걸로 하시고, 여력이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시험도 그 계산 문제는 역대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 해독할 때 시간이 좀 안 줄어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서 정리한 노트를 보세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기본서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뭐라 그럴까, 시간이 한 번 제대로 드는 게 나아요. 그러면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들, 핵심 키워드들, 이런 것들만 좀 뽑아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정리한 걸 중심으로 읽어보세요. 그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포기했던 고난도 부분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 출제는 안 되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출제된다 쳐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출제됩니다. 출제되면 나만 그 어려움에 처하나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주 떨어지는 확률이기도 하고, 근데 그 떨어지는 확률이 만약에 현실화됐다. 그럼 멘붕 느끼지 마시고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는 컨닝한다는 인상은 주시면 안 되지만 옆 사람 얼굴을 슬쩍 보는 거예요. 다 보면 표정이 이거 떡됐다는 표정이다,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시면 돼. 옆 사람하고 경쟁해서 한 문제 더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심리적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 계속 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육아로 경력 단절된 제 자신을 위해 공부했다. 근데 딸아이가 어머 백수야 라고 물었는데 할 말을 잃었다. 백수란 그 말 한마디가 작년 몇 살 때보다 가슴 쓰리고 아팠다 하셨네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꼭 합격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커지니까 압박감에 너무 시달리는 것 같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 네, 그랬는데 저희 세대 때는 엄마들이 백수가 많았는데 그 백수일 리가 없죠. 저 백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 눈높이에서 질문한 것일 테니까 괜히 그게 이제 크게 울려서 이제 들리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집에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왜 책을 읽으라고 그러죠?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그 책 안에 하나의 우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그 안에 그 세계가 한 권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내가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또 하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강의를 또 이것도 자백하자면 제가 강의를 정말 여러 과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멀티가 다 돼요. 멀티가. 근데 저도 고통스러웠죠. 이런 과목들은 보통 강사들은요, 한 과목 공부해서 그거 갖고 평생 그냥 울고먹고 살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저 자신한테 발전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이걸 융합적으로 써먹어야겠다. 그러지 않고 내가 강사로만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나한테 대한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저도 처박혀서 얼마나 많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작업을 해봤겠어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것이 다 나한테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절대 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세상에 좀 뛰어들어 있는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 이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설명해 주세요. 백수가 아니다. 이거 공부하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지 아니라고 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상처받지 않으셔야 되고, 이게 이제 꼭 아이가 상처를 줬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지금 뭔가 압박감이 커서 그러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제 이거요, 마음의 그 짐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방법은 나만 이걸 겪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것에서만 아무리 내가 운이 안 좋아도 그렇지 전생에 내가 이또 이로부미가 아니었던 이상 내가 공부한 것만 다 피해서 나올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뚜껑 열어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그 시험장에서 도움 될 거라고 꼭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말씀은 좀 불경스럽긴 한데 우리가 살면서 목표했던 것의 결과만 가지고 집착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지금은 결과가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경스러울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들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결과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럼 저런 심리적 압박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서 내가 발전하고 있다, 이 생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덜 산 경우도 있고 제가 더 산 경우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해보니 그런 거는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노력해놓고 별로 써먹지도 못하고 아예 그때 그 시간이 아깝네 라고 생각했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특장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꼭 붙어야 되겠지만 붙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지금 공부하시는 것들이 되게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합격 안 하면 내가 이 공부 왜 한 거야?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살아갈 때 또 다른 그 어떤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용 지식 자체가 나한테 또 활용 있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막 N잡러니 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 경험들을 해보면서 그게 요즘 시대에는 진짜 융합적으로 뭔가 내가 남들이 안 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절대 헛된 시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마음의 편안함은 그렇게 이제 뭐 어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댓글 보니까 뭐 괜찮다 이런 얘기 자꾸 한다고 하시는데 네, 괜찮아요 진짜. 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 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주안점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이게 뭐 하나만 한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저는 맞는 얘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 4월 모의고사 보고 처절히 무너졌다. 달달 외워야 한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이해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암기해야 된다는 중요함도 깨달았다. 그래서 스터디도 신청하셨는데 효율적인 암기법은 많이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공부 방법하고. 이거 이 정도면 안 됐을까? 더 질문하실 게 또 남았으면 또 질문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얘기들이 다 전반적으로 이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의 마음가짐이나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빠짐없이 다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예금 과목이 좀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우편 같으면 그냥 막 외우면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근데 예금은 이해가 안 되고 외우면은 나중에 가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해를 많이 하면 암기할 게 그만큼 줄어드는데 어쨌거나 수험 공부는 암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 다 풀으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암기 딸딸 해와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정리, 암기 과정 이거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북적북적 교재가 거기에 또 활용되라고 만들어진 거니까 북적북적 교재로 도움 받으세요. 일단. 예, 그렇게 받아서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거 없어 할 정도까지 막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예, 그 속도는 분명히 담보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학생 때 뭐 공부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구조와 틀 너무 좋은데 자려고 누워 생각해보면 왜 기억이 안 날까? 이런 말씀 주셨네요. 자주 보면 되는 걸까 했는데 자주 써보세요. 예, 기억이 나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안 보고 자꾸 써보시면 돼요. 안 보고 써보면 빠지는 거 있겠죠. 빠지는 거 있으면 또 보고 채워 넣어보고 이렇게 몇 번 하시면은 될걸요? 그렇게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육감을 활용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오감에 더해서 육감까지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 맥주 광고 중에 이 카프리라는 맥주가 있었는데 눈으로 마시는 맥주 막 이래서 투명병에다가 담아서 파는 맥주가 있었어요. 그 멘트가 잊혀지지 않는데 광고 멘트가 눈으로 본다. 공부는요 눈으로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예,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계속 읽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질문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던 거예요. 자꾸 보는데 왜 기억이 안 남죠? 하는 거는요 손으로 안 써봐서 그래요. 손으로 써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정리 과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간단히라도 하시면 되고요. 막막하면은 책의 단원별 단원명이라도 써보세요. 단원명을 쭉 한번 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정리가 한 3단계까지는 돼요.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손으로 내가 직접 써보는 거 안 되면 타이핑이라도 해보면요 진짜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암기할 때는 안 보고 그걸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런 고단한 작업이 진짜 필요해요. 이 작업을 해야 그 다음 스텝이 확실하게 와요. 예,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오조오조예요. 오조오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하시면 돼요. 중간에 지오를 하셔야 돼요. 지오. 지오. 이해 다음에 정리와 암기. 요 지오 과정을 조금 더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강의, 기본서 복습, 구조와 틀 외우고
문제 풀고 오답 체크, 복습 뭐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괜찮은 과정인데 중간에 정리 과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정리 과정을 꼭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도 이게 진짜 단축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그래서 문풀은 조금 그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때 시간 많이 쓰시면 안 되고 주요 주제들 중심으로 하시거나 단원명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단원명을 먼저 해놓고 거기서 주요 주제 몇 개만 좀 채워넣는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하고서 바로 문풀 들어가시긴 하셔야 돼요. 지금은. 복습할 시간 좀 확보해야 되니까 문풀을 해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서 다시 이제 내용 공부도 돌아가고 이런 것들 이제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독을 늘리니까 집중이 깨지고 어려운 내용을 자꾸 휘발되고 시험이 얼마 하는 시점에 자꾸만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하셨고 회독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이거 아까 답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렇게 시간이 들면 한 번 정리를 저 시간 들여서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빨라져요. 그 정리만 보는 거야 이제. 정리만 보고 문제풀이 하면서 또 추가될 거 있으면 정리에다가 이렇게 조금 얹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단거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거 오히려 시간 단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교재 회독을 보는 걸 추천한다. 프린텀을 강의 회독보다 교재 회독. 아,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의 회독은 한번 제대로 듣고 들을 때 이 교재나 교환에다가 메모를 열심히 해놓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 그 교환을 보면서 다시 그때 들었던 걸 연상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일 좋죠. 그래서 한번 들을 때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회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해가 좀 덜 돼. 메모해 놓은 걸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면은 그 부분만 다시 뽑아내서 강의를 좀 보는 거죠. 그렇게 보완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강의 회독이 꼭 필요한 건 어떤 경우냐면요. 강의 한 번 들었는데 뭔 말인지 진짜 모르겠어. 이럴 때는 강의를 2번, 3번 들을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강의 들을 때 엔간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메모도 좀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교재 회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데 과거를 회상하며 경험을 대입한 처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 날 것 같았고 이제는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한데 깊이 있는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이야기들도 좋은데 이제 즐기면서 하라는 말씀을 자주 했는데 잘 와닿았다. 즐기라는 게 즐겁겠습니까? 사실은 즐거울 리가 없죠. 고통스럽죠. 근데 고통스러우면 별게 다 행복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폭삭 망해가지고 진짜 먹고 살 게 없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작은 어떤 누군가의 선의에 눈물이 나고 이게 고맙게 느껴지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우면 고마움을 모르죠. 이게 소중한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그 소중한 걸 잃죠. 이게 뭐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의 아주 표본이잖아요. 그런 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험 공부하시는 게 정말 제일 인생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힘든 과정으로 기억에 각인될 거예요. 근데 그런 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야, 나 몰랐던 거 이거 하나 알게 된 게 야, 이거 좀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만족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나한테 주어진 일종의 운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예 글을 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집안 형편상 하루에 뭐 2개, 3개라도 내가 돈 되는 일이라면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 이 안에서도 내가 행복하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사람이 버텨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 못 버팁니다. 절대. 인내심으로 사람이 어디까지 버티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겨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65일 공부하셨대요. 그리고 시험도 딱 65일 남았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 이제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합격에 대한 압박과 욕심이 당연히 있겠지만 조금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심화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면서
먼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공부하시면 그러면은 즐겁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최선의 결과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MBTI? MBTI 또 물어보셨는데 또 까먹었는데 나? 또 까먹었는데 I는 진짜 확실하고요. I는 누가 발표시키고 이런 거 저 되게 싫어해요. 진짜 되게 싫어해. 누가 막 말을 여기서 사람들 앞에 발표해라. 싫어하는데 왜 이런 직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인생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그 발표시키는 거 되게 좀 힘들어하고 I가 확실하고요. 어디서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I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인프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인프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질문에 답을 할 때 제가 멋있는 사람인 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좀 좋아 보이는 거에 체크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체크를 못하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안 보고 적는 거 아니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안 보고 적는 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간단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인문학 강의는 아닌데 이게 고통 속에서 그런 게 찾아지니까 그런 말씀 좀 말씀드려봤어요. 네. 그렇게 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항상 사소한 부분에서 아깝게 틀리는 거, 그게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 예방접종 맞은 거는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틀렸네. 아, 이러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정리해 놓고 몇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런 게 쌓이는 거 있잖아요. 쌓이는 과정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쌓이면 많은 부분들이 메꿔질 거예요. 예, 빈틈들을 메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 공부한 거는 C줄과 날줄로도 비교해 드렸지만 비커에다가 왜 옛날에 큰 통에다가 왜 큰 돌 먼저 넣고 작은 돌들 넣고 막 이런 거 실험해 보신 적 있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반복하고 문제 풀고 하는 것은 내가 큰 돌을 내용 이해를 통해서 넣어놨는데 빈틈들이 많아요. 그 빈틈에다가 더 작은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서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작은 알갱이를 넣을 때 한 주먹 넣어가지고 다 차합니까? 다 안 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 번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 번 채워 넣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죠. 예. 그리고 종소세 계산 문제 말씀하셨고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 지금 비과세, 분리과세 이런 것도 틈틈이 보고 하셨으면은 충분히 어느 만큼은 풀 능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놓으셨으면 그러면은 그거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만약에 혹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로 제일 우선순위로 넣지는 않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례 1, 2, 3이 있을 때 3번까지 안 가셔도 돼요. 3번이 나온 적도 없고 3번은 정말 어려운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먼저 하시고 1번이 됐다면 다음에 뭐 기회 되면 2번 하고 2번까지 됐으면 3번에 한번 도전해 보는데 2번까지만 하면은 지금까지의 양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긴 해요. 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면접 특강에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그거는 저도 진심 담아서 네, 꼭 그거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생일이세요? 양력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버이날 생일이시네요. 예. 그리고 사수생이다 보니 몇 년째 생일은 생일이 아니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리고 이게 계리직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만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여러 해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때가 딱 시험 공부 빡세게 해야 될 때니까 축하도 제대로 못 받고 하셨을 텐데 그건 그거고 또 우리 축하는 또 세게 해야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옆에 있으면 생일빵이라도 하는 건데 안 계시네요. 자, 그리고 예, 꼭 합격하실 거예요. 이렇게 또 여러 해 해오셨기 때문에 그 축적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잘 여며서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꼭 합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축하하실 거고요. 저번 시험 예금 90점이었으면 진짜 잘하셨는데 그죠?
예, 100점 맞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깝게 좀 이렇게 미끄러지고 했을 때는 저것도 이제 운 이런 거가 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기운이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운이 안 좋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운이 꼭 잘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 집에 키우는 멍멍이도 오늘이 생일인데 제가 생일 축하를 못 해주고 여기 와 있네요. 걔가 4번째 생일이죠 아마? 네, 4번째 생일인데 제가 그 지랄 맞다는 비글을 한 마리 집에서 키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애가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입양을 해서 왔는데 제가 잘 모르고 데리고 왔다가 많이 커지더라고요 얘가. 네, 많이 커져가지고 얘가 점프하면서 이제 반갑다고 하는데 거의 얼굴을 찍으려고 합니다. 저는 또 이제 초단신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아유, 저 생일에 물타기 한 거 아니고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TMI 대방출로 넘어왔네요. 네, 이렇게 됐고. 아유, 다 같이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셨어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진짜 지랄 맞냐고요? 진짜 지랄 맞냐는 이건 진짜 TMI네요. 요거는 어릴 때 그랬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동물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얘를 정말 키울 자신이 있냐. 얘가 진짜 어디에 한번 갔다가 또 돌아온 애거든요. 그래서 키울 자신 있냐. 얘는 좀 엄하게 키워야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애기인데 이 코 있잖아요. 코를 막 이렇게 딱밤을 막 코에다가 이렇게도 하면서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릴 때 딱 잡아놓으면 괜찮은데 어릴 때 이제 얘 비위 맞춰주고 하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서열 관계가 틀어지고 하면 얘 못 잡는다. 그런 말씀 주시면서 칩 받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짜로 어디다 갔다가 줘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마음 먹어라 이런 생각으로 말씀 주셨던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규율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했죠. 잘 된 건지 아무튼 얘는 말썽 잘 없어요. 말썽 잘 안 부리고 먹을 게 바닥에 있어도 안 먹어요. 잘 안 먹고 주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꼭 비글에 대한 편견도 좀 지우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사람을 좋아해요. 정말 사람 좋아하고 그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어쩔 때 보면 새로 집에 온 사람은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주인 알아보는 것 같긴 해요. 바보가 아니고 진짜 주인은 딱 알아봐요. 또 멀리 갔다가도 부르면 또 돌아오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네, 요거 TMI 대방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우리 시간도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예금의 신 저의 최애 종학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주시면 그냥 하시는 말씀이어도 너무 기분 좋아요. 반듯한 길만 살아왔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오해고요. 인생 중에 최고의 일탈. 일탈은 뭐 엄청 많죠. 일탈은 엄청 많을 텐데. 일탈 뭐가 있을까? 일탈은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 마시면 일탈이었죠 뭐. 술 마시면 그냥 그 자체가 일탈 아닌가요? 네, 술을 많이 먹었었어요. 20대 때 이럴 때는 많이 먹었었고 또 술도 좀 잘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때는 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술 먹고는 용감해지잖아요. 용감해지니까 많은 거 해본 것 같은데 대학로 가다가 20대 때입니다. 정말 소시적 얘기인데 20대 때 대학로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데 올라가서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일탈이라면 일탈인가? 네, 그런 것도 해본 것 같고 길에서 차 끊겨서 젊을 때는 막 이제 길에 벤치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경찰차가 집에 가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던 기억도 있고 그런 거 일탈인가? 또 뭐가 있을까? 나쁜 짓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말하라니까 제가 이제 일탈이 아닌 듯한 일탈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강사가 안 됐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하셨는데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시민단체 활동가였어요. 진짜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뭐 환경단체 같은 데도 잠깐 뭐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강사로 됐네요. 네. 그래서 강사도 재밌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간극은 좀 있었죠. 이제 하고 싶은 일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네.
그 일을 강사가 안 됐고 당장 뭐 제가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하면 아마 그 길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다른 길로 접어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혹시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정말 바닥을 쳤다고 느낀 적도 있죠. 강의를 할 때 이거 강의가 처음부터 잘 안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딱 이 끊어질 때가 오더라고요. 끊어질 때가 오고 야, 이게 여기서도 내가 좀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아까 이제 다른 일 하고 싶었던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비슷한 일을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예, 그런 적도 있었고, 제 문제를 떠나서도 뭐 있었죠.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 때도 정말 힘들 때도 있고, 대학 다닐 때도 뭐 쉬지 않고 알바하고 뭐 거의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학원 강사도 쭉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내 인생 내가 선택하지 못한 측면도 좀 있죠.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것도 뭐 큰 그림에서 보면 네, 뭐 또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죠. 네, 뭐 그런 거가 있었고, 힘드신 일이 있을 때나 마음을 다스릴 때 읽으신 책 있냐 그랬는데, 저는 그 책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 오래된 책인데 돌아가신 그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뭐 이런 거 쓰신 분인데, 이분이 썼던 나무야 나무야 같은 책이 90년대 나온 책이니까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근데 지금도 팔 거예요. 스테디셀러로. 나무야 나무야 보면, 감옥을 이렇게 오래 갔다 오고 해도 사람이 맑을 수 있나? 감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덜 물들었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맑게 살 수 있지?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나무야 나무야 뭐 이런 거나 더불어 숲 뭐 이런 거 책들 뭐 좀 있습니다. 그분 책이 그랬고, 더 어릴 때는 그분도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정채봉 저 동화 작가가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뭐 옛날에 뭐 샘터 편집장도 하시고 뭐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은 좀 더 전에 읽었던 책들인데, 거기에 뭐 이제 우화 같은 거 소개하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위로가 되고, 그럴 때는 또 그런 거를 찾아 읽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위로받고 싶을 때 이제 읽는 책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 많이 못 읽고 이제 관련된 전공 책들 많이 읽었죠, 사실은. 그러긴 했는데, 그런 거 신영복 선생님 책 같은 거는 뭘 읽으셔도 아마 거기에 인사이트가 있고, 그 인사이트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삶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이 있고,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또 인문학 시간인가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책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기 전에 루틴, 수업하기 전에도 루틴이 혹시 있다면,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눈 감고 있는 거, 역시 이것도 뭐 그런 거 있고, 루틴 잘 없고요. 그냥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하고, 기억에 남는 수강생은 있죠. 예, 있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이 옷 입고 다니는 아이템 중에서 가장 아끼는 목도리가 하나가 있어요. 목도리가, 빨간색 목도리가 있는데, 그 수강생이 이제 좀 이렇게 눈에 장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볼 때 그냥 못 보고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맨 앞에서 수업을 그때 이제 현장 강의에서 만난 친구인데, 열심히 1년 동안 듣더라고요. 1년 동안 듣는데 질문 같은 것도 자주 왔어요. 질문 같은 거 없는데 예의가 별로 없어. 질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툭툭 해요. 그냥 이렇게 찾아왔을 때 했을 때 막 예의 바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툭툭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그러고서 그 목도리 선물을 가지고 손편지랑 이렇게 해서 찾아왔어요. 남자 학생이에요. 남자 학생인데 그렇게 무뚝뚝하고 그렇게 이제 툭툭 이렇게 내뱉듯이 말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고마웠다고 이런 마음을 전해주고 해서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고, 그 이후에 연락을 뭐 계속 주지는 않았지만 이름도 당연히 다 기억나고, 그 목도리도 정말 제가 아끼고 안 잊어먹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수험생이 또 기억에 좀 많이 남고, 그 다음에 한 수험생이 또 기억나는 수험생이 있어요. 그 수험생은요, 제가
공부 말고 다른 길을 가보라고 조언해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마음이 아파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부도 어느 만큼의 재능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수험 공부는 그래도 범위가 있고 하니까 누구나 다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시험인 거긴 한데, 아예 이제 그 공부 쪽하고 좀 이게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보니까 뭐 다른 자격도 있고 해서 그 자격으로 나가보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지랖이죠.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도움을 주려면 마음 먹고 이런 얘기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공부로는 워낙 이게 진척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약간 좀 이제 그 조언을 해줬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 직업을 했는데 거기서도 힘들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들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려울까요? 저한테는. 이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좀 힘들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조언을 해준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때 판단이 틀렸다고도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그때는 또 공무원 되는 게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그 정도 공부로는 이게 합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격도 마침 있길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마지막 말을 듣고 많이 좀 제가 돌아보게 됐죠. 많이 돌아보게 되고 많이 그랬었어요. 이거 한 10년도 더 된 얘기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강생이 기억이 있고 그렇네요. 수강생들이 모르는 내 반전 매력? 저는 생각보다 유쾌한 편이에요. 유쾌한 편이어서 그게 반전 매력이라면 반전 매력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능력을 꼭 뺏고 싶다, 그런 거 있을까? 예, 저 능력 많이 부족해 보이나요? 이런 질문이 왔네요. 그거는 제가 사실은 많이 좀 소극적인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도끼 선생님처럼 막 그 거침없는 거, 이런 거 약간 좀 부럽기도 해요. 거침없는 거. 그냥 막 카메라 들고 아무 데나 다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남들 있는 막 관광지 같은 데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찍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거가 예전보다는 막 저도 조금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좀 여유로움도 갖고 싶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바꿔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저는 주변 머리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좀 부러운 능력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위로가 되는 말 한 줄? 위로가 되는 말은 많은데, 저도 진짜 일벌레처럼 살았거든요. 예, 그리고 쉬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살았는데, 위로가 되는 말이 어느 순간 그 카르페 디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좀 흔한 말이긴 한데, 카르페 디엠 같은 말이 다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깝게 허비하지 말자. 오늘 하루를 즐기자. 즐기자는 말은 여러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즐기자는 말을 좀 떠올렸고, 그래서 이런 건 좀 해요. 뭘 하냐면, 오늘 날씨가 너무 맑아. 근데 내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잠깐 하늘을 보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 순간이라도 조금 이 날을 놓치기 싫은 거, 이런 거를 조금 채우는 거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렇게 호사스럽게 살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잠깐씩이라도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오늘의 기억에 남는 포인트 같은 걸 만들려고 좀 하는 거는 좀 있어요. 카르페 디엠이란 말을 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오늘이 인상적인 날이 돼야 되는 거. 오늘이 인상적이려면 오늘 하루 중에 뭔가는 내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 그냥 오늘이 그냥 똑같은 하루이기만 하면 슬프잖아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헛되이 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오늘 인상적인 건 오늘 나한테 공부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거, 이런 걸 한 줄씩이라도 좀 적어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 오늘 하루가 그렇게 무의미하진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예처럼 공부하다가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너무 맑아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 거, 그것도 인상적이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위로가 되는 말 한 줄은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이게 시의 한 구절인데 이제 그게 그랬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결국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거는. 결국에 사람인데 사람이 나한테 절망을 주기도 하고 나한테 위로를 주기도 하죠. 그렇기도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위로가 되기도 해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댓글도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가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 또 힘이 나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잠깐 만났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게 매우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쩔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비판하시면 그럴 때 또 새겨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상처도 좀 되죠. 근데 이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또 따뜻한 말 전해주시면 그런 게 또 이렇게 위로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도 오늘 이 말은 너무 나한테 위로가 됐어. 이런 거라도 꼭 인상 깊게 남겨놓으면 오늘 하루가 헛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하루들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 한 줄은 뭐 그런 정도가 좀 떠올랐어요. 네. 즉흥적으로 떠올리다 보니까 조금 네. 더 좋은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생각난 거를 일단 말씀드려봤습니다. 끝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모든 시간이 다 딱 채워졌고 원래 예정이 11시까지였는데 거의 다 11시까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네요. 그랬고 네. 여러 댓글을 또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장원영의 럭키비키맘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냥 노래가 좋아서 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그룹 요즘엔 좀 제가 갈아타긴 했지만 아이브 노래가 더 귀에 잘 들어오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그 뭐죠? 그 넥스트 레벨 불렀던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내가 갈아탔다고 하면서 에스파 노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 장원영 이 친구가 저보다 한참 어린 분이지만 훨씬 더 저보다 훨씬 큰 우주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나 흔히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럭키비키 같은 것도 이렇게 찾아내고 한 것 같은데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 누가 이제 올려주셔서 그랬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인사 나누고 이제 끝날 시간인가 봐요. 누구로 갈았대? 에스파. 뭐, 노래 좋으면 다 우리 편입니다. 네, 우리 편이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게 됐고, 거기 어디죠? 그 팀 어려워진데? 거기도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네? 유진스. 다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이름을 잘 기억 못하고. 네, 그렇긴 한데, 너무 요즘에 진짜 수준도 높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엔 저도 가수를 꿈꿨다니까요. 옛날에 가수분들도 잘하는 분들 많았겠지만, 옛날에는 지금 가수들에 비하면 진짜 노래 실력이 지금 가수들이 훨씬 더 준비도 잘하고, 진짜 젊은 친구들이 진짜 훌륭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네. 갑자기 진짜 TMI를 방출했습니다. 어쨌건 그랬고 오늘 이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인연을 맺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전생에 진짜 옷깃 한번 스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뭐였어 우리.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부하시느라고도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막 TMI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 시간까지 같이 채워주셔서 저도 너무 충만하게 많은 것들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오늘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오늘의 핵심은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있음을 느낀 거는 바로 이 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에 또 만나기보다는 네, 우리 이제 합격자 모임 때 봐야 되겠네요. 네, 합격자 모임 때 기쁘게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뽑는 인원도 작년보다는 좀 줄고 했지만 작년에 좀 많이 뽑았기 때문에 올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또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경쟁률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이시겠지만은 어차피 그 합격선 주변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어차피 거기 많이 모여 있어요. 많이 모여 있어서 내가 그 고민하는 시간에 과목당 한 문제 더 맞추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진하시면 그러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고 열심히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했고, 네, 그리고 또 강의실에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 아쉬워서 잘 못 마치겠다. 네, 자꾸 이제 입이 안 떨어지네요. 네,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고생 많으셨고, 노래는 다음 기회에 제가 이제 성대 좀 풀린 다음에 그때 제대로 한번 성시경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